여러분, 자취방 라디오가 거의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기말고사에서 만회가 불가능할 수준으로 중간고사를 봤지만 일단은 시험이 끝났으니 맘 놓고 놀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어진 황금 연휴, 징검다리 휴일은 즐겁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비록 알바에 허덕이며 순식간에 연휴를 흘려보냈지만 학우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즐겨주셨을 테니 아쉬움을 접어두겠습니다. 또 어제는 대선 투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전 투표일에 선거를 했는데 제 생애 첫 대선 투표다 보니 설레고 긴장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보니 자취방 라디오가 쉬고 있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남은 5월에도 설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자취방 라디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많이 불쾌한 소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1위를 차지한 바퀴벌레인데요. 바퀴라는 단어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바퀴라는 단어 대신 네모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단어를 계속 말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네모를 경멸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야흐로 2년 전 여름, 저는 그 당시 국제학사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수업에 나가기 위해 샤워를 하다가 바닥을 봤는데 네모가 있었어요. 저는 악을 지르면서 알몸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태어날 때 운 것 다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울면서 방으로 피신해 핸드폰으로 네모 죽이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네모가 치약을 싫어해서 치약을 뿌려서 가둔 뒤에 그 위에 치약을 뿌려서 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맘 같아선 그냥 화장실을 통째로 불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는 방화범이 되는 거잖아요. 감옥에 갈 순 없으니까 정말 큰 용기로 화장실 문을 1초 만에 열고 치약을 꺼냈습니다. 침착하게 바닥을 내려다보니 그 네모가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침착하면 개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수업에 늦지 않으려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약 뚜껑을 열고 뿌렸습니다. 그런데 네모가 너무 빨리 싸돌아다녀서 도무지 가둬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치약 한 통을 다 짜버리고 새 치약까지 꺼내서 또 뿌렸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까 화장실 바닥이 싹 치약으로 범벅이 됐고 결국 네모는 기어다닐 곳을 잃어서 멈췄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발의 총알을 쏘는 심정으로 네모 위에 치약을 뿌렸습니다. 드디어 네모가 죽은 순간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 바닥에 가득 찬 치약을 씻어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저는 네모를 더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신축 건물이라 비교적 깨끗해서 그런지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네모를 만난 적이 없었네요. 그럼 네모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모는 주로 부엌과 화장실 인근에서 서식하는 만큼 물이 많거나 습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청결하지 못한 주방이나 원룸에 포진한 곳곳에 먹잇감을 노리고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모는 하수구, 현관 틈새, 창문 틀, 택배 상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유입될 수 있으며 몸이 손톱 두께만큼 얇아질 수 있어 아주 작은 틈이어도 손쉽게 들어온다는데요. 열어둔 창문 사이로 날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모는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 마리만 발견해도 이미 네모에게 집을 점령당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연히 외부에서 유입된 네모가 초기에 발견된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품을 쓰거나 길을 차단하는 방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틈새와 하수구를 차단합시다. 네모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화장실과 싱크대 하수구는 벌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 마개로 막아주고 창틀은 방충망 물구멍을 막아줍니다. 다이소에 가면 냄새 차단 트랩과 물구멍 방충망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효과 좋은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로 알려진 맥스포스 셀렉트 겔을 네모가 자주 다닐 것 같은 길목 곳곳에 조금씩 짜주시면 됩니다. 화장실 앞 문틈이나 현관 구석, 부엌, 창문 틈새 같은 곳에 짜두면 되겠죠? 맥스포스는 약국에서 8,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약 중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친구도 집에서 네모를 발견하자마자 인터넷으로 대용량을 구매했는데요.
한번 짜서 집에 놓아둔 뒤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한 것 같네요. 설치 시 물기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고 2-3개월에 한 번씩 설치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하게 집을 청소해주는 것이겠죠? 물론 깨끗한 집에서도 네모가 서식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틈틈이 청소를 해주고 욕실을 사용한 뒤에는 문을 열어두거나 해서 습기를 빨리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취요리에 도전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채소를 싫어하는 제가 맛있게 먹는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밥에 비벼서 먹어도 맛있고 반찬으로 먹어도 맛있는 콩나물 무침. 재료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나물, 당근, 대파나 쪽파, 소금, 고춧가루,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진간장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간장과 고춧가루를 빼면 고소함이 더 살아있는 하얀 콩나물 무침을 만들 수 있으니 입맛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아삭함이 살아있게 데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냄비와 물에 소금 반의 반큰술을 넣고 콩나물 반봉을 넣은 뒤 센 불에 팔팔 끓여주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끓여주신 뒤 하나 집어서 먹어보고 식감이 좋다 싶을 때 불이 꺼주세요. 데친 콩나물은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으면 양푼에 콩나물을 넣고 소금 반 꼬집, 송송 썰은 대파나 쪽파, 고춧가루 한 큰술, 깨소금, 다진 마늘 반의 반 큰술, 그리고 참기름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진간장을 반 큰술 넣어줍니다. 진간장을 넣어주는 이유는 뻑뻑할 수 있는 식감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대신 간을 맞출 때 유의해서 양 조절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양념이 골고루 섞이게 살살 버무려주면 초간단 매콤아삭 콩나물 무침이 완성되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간단한 레시피네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반찬 중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밑반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콩나물을 데친 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국간장과 대파, 콩나물을 더해 끓이면 콩나물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콩나물 반봉으로 국과 반찬 두 가지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날씨가 봄이라 하기엔 낮에는 덥고 여름이라 하기엔 밤에는 추운데요. 일교시차가 심한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맛있는 식사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자취방 라디오 마무리해 볼게요.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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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오늘의 자취방 라디오, 바퀴벌레 출몰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효과 좋은 약품을 쓰거나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예방을 위해 평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취요리에 도전해보는 코너에서는 간단한 콩나물 무침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의 방송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페이크 다큐 귀신을 보는 소녀로 참여했는데요. 국원들 모두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니 방송제에 꼭 방문하셔서 재밌는 영상과 치킨, 푸짐한 상품 모두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21세기관 국제회의장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효인, 기술의 임수근이었습니다.